네, 이거 한번 보시죠.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첫 번째 배정위 회의가 있었던 날 김영환 지사가 쓴 건데요. 충북대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배정될 것이 예상되고 그 외에 비수도권 대학 의대 정원도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글을 씁니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었거나, 그죠? 아니면 자기가 이걸 관철시킬 힘이 있거나 그렇겠죠. 저는 양쪽 어느 쪽이든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다면 아까 차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만 했었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는 뭐 둘 다 예. 직접적인 영향이 자기가 있다고 관철시킬 수 있었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 이것은 사실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결정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특히 김영환 지사의 공약이었어요. 이게 지방선거 공약이었어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게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래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네. 근데 이런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런 글이 배정이 첫 회의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배정위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위원이 누군지, 무슨 자료를 근거했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합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혹시나 정치적인 영향력, 정치적인 고려하에 이런 판단이 되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신민철 국장님 나오세요. 신민철 국장님. 예, 신문철입니다. 네. 자, 배정위 회의 때 충북도청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했었다라는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증인으로 선서하셨습니다. 위증하시면 안 돼요. 참석했습니까? 저는 지금 최승한 보건복지국장, 충북도청 소속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요? 자, 이 보도를 보면 기자가 물어봅니다. 최승한 국장한테 본인이 회의 참석하러 왔다고 기자한테 얘기해요. 참석하러 온 거 맞죠? 다시 한번 위원님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정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걸 저희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자, 충북도청의 보건복지국장이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충북대 의대 정원은 전국 어느 대학보다 많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회의가 결론 내리기 전에 이미 도지사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다고 믿어라 라고 교육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우스워요? 명. 그럼 이제 7,500명이 2사 2학번이 같이 수업을 받는데 그 수업이 1년이 아니라 6년 동안 쭉 가요. 가다가 이제 국가고시 보고 의사로 가게 되면 7, 8천 명의 학생들이 다 이제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런 심각성 알고 계시죠? 네. 네, 뭐 오늘 공청회 취지도 그렇겠습니다만 워낙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정부가 정말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의 본질 중에 하나가 사실 의료계가 그동안 정부를 이기는 의료계를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그런 이제 쭉 오래된 30년 이상의 관행이 있었고 또 그런 또 잘못된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정부의 진정성과 그런 걸 의심하고 예, 무시하는 그거는 뭐 거거든요. 제가 그 말씀 아는데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진정성을 지금 해도 일단은 24학번들이 이번 가을학기에 복귀를 안 하잖아요.
저희가 이 문제를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 김혜지 의원님 말씀대로 공론화위원회처럼 어떤 정책을 할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하는 거라면 공론화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 정부가 정책 결정한 거에 반대를 해서 특정 집단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쪽과 저희가 대화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수많은 이 노력을 했지만 저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달지 않고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가 어떤 공론의 장에 먼저 나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 의원님들의 그 분석이나 이렇게 자료를 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진행됐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저희들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의원님들이 설명한 것만 가지고도 좀 심하게 밀어붙였구나. 저희들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도 잘못을 전혀 모르고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끝이 나지 않고 의료 대란이 그냥 저희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그냥 해결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냥 거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자리 물러나야 되고요. 제일 위에 계신 분도 문제를 밑에 분들이 제대로 이런 조언을 이런 자리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럴 생각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물러나야 될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부 대통령실에서 나온 분의 태도가 전혀 이거를 고칠 의지가 없으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끝나도 보니까 그냥 의료 대란이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나라 망하는 꼴이 우리 눈에 그냥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전공의들도 만나보고 얘기도 들어봤지만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7대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타협점이 저희가 양보를 하라고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을 펼치고서는 어떻게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죠. 우리 수석님도 굉장히 많이 변하셨어. 오늘 보니까 힘이 너무 들어가셨네. 아닙니다. 예. 2024 제가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그 전공의가 부재하면서 이제 그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80억 그리고 누적된 그 손실액이 벌써 400억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고용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소노동자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그죠? 정규직, 비정규직 이제 이런 분들이 고용에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일단 이제 말하자면 병상 가동률이 80-90%에서 지금은 40에서 한 45% 정도 줄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 문제가 심각하니까 간호사 분들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직을 보낸다든지 무급의 어떤 휴가 그리고 근무 스케줄을 급변경한다라든지 급여를 반납 혹은 급여를 체납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병원의 현장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신규 간호사 발령도 굉장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연으로 인해서 이제 취업 위기가 간호사들한테마저도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그거 조금 있다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지금 두 가지만 뽑은 건데요. 두 번째는 혹시 장관님 초등의대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압니다.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초등에서부터 이제 의대 준비를 하는 사교육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자면 그 이공계 인재 유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이렇게 의대 증원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부터 벌써 의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그전에는 사실 초등의대반이 이게 강남의 어떤 대치동만의 그 전유물이었거든요. 지금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저희 방에서 그 시민단체하고 함께 그 홍보물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전국 89개 학원하고요. 136개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니까 대치동 10개 학원의 초등의대반의 그 선행 속도를 보시면은요. 초등학교 5학년이 7년을 뛰어넘어서 고2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14배속입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아동 학대에 사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자, 보시면 이것은 학원 강사가 한 얘기예요. 정직하게. 이렇게 초등의대반의
프로그램에 실제로 하고 있지만 5% 정도 미만의 아이들이 이걸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임상도 부족하고 어찌 보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도 의과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들이 연구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의과대학은 진료 성적도 같이 보고 있고요. 사회봉사 성적도 같이 봐서 매년 평정을 합니다. 만약에 개원이가 의과대학 교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전투기 조종사가 필요한데 전투기 조종할 교육 조종사가 없어서 민항에 있었던 10년 전쯤에 전투기를 몰았다거나 아니면 전투기 경험이 없이 민항으로 바로 취직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투기 교육을 하자고 하는 것과 저는 거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업으로 규정한다던가 그 과정에서 등록금 문제나 또 사직한 전공의들 급여나 퇴직금 문제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도 똑같습니다. 다 어떻게 하든지라고 대답하시는데 무슨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도 아니고 전공이나 의대생을 국민으로 안 보는 건지 국민을 원래 이렇게 보시는 건지 또 자료 제출 과정을 보면 국회는 또 뭘로 보는 건지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나 방식으로는 어떤 세대나 직역과도 소통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해결이 쉽지 않을 건데 올 연말쯤 지금 의평원이 뭔가 기준을 막 강화해서 뭐 평가를 할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장관님 절대 이 의평원을 압력을 행사해서 혹여 지금 급작스러운 증원을 통해서 평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압력 행사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죠? 네네. 안 하실 거죠?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 아까 그 의평 원장님의 발언 중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의대는 정기평가도 하고 중간평가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그 중요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요 변화 평가를 지금 한다는 것이고 그것에 52개 아니요, 기준. 지금 저희가 새롭게 마련하는 1년 차에는 49개로 지금 49개라는 예.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2024년 현재 정기평가 대상 안에 지금 빨갛게 표시해 주신 게 지금 지금 주요 평가 대상 의대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만도 정기평가 대상이 8개 대학, 중간평가 대상이 15개 대학인데 예, 그럼 여기는 전부 49개가 아니라 92개로 예, 지금 그렇게- 심사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여기는 내년에 10개교, 중간평가는 7개교. 지금 이렇게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92개 그 기준으로 원래 하고 있는 것들도 몇십 개 대학이 있는 거니까 보다 더 정확하게 제대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려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